전압은 수압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수압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보면 이래요.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는 물이 적어요. 그러면 누르는 수압이 어디가 더 커요? 왼쪽 게 수압이 더 크고 오른쪽 게 수압이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해요? 같아지려고 해요. 같아지려고. 오케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되면 같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수압이 높은 쪽에서 수압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오케이? 이때 이걸 물의 흐름을 수류라고 할게요. 물의 흐름을 수류. 여기다 탄을 집어넣으면 수류탄이 되는 거예요. 나름 재밌다고 얘기한 건데. 예, 고마워요. 끄떡끄떡해져서. 자, 예, 그래서 자, 수류,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에요. 이게 전기에서는 전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수압이었어요. 전기에서는 전압이에요. 됐나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쪽 물통이 크면, 오케이? 이쪽 물통이 크면 물이 많이 갈 거예요. 그게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예? 그러니까 수류하고 물의 양은 다른 말이에요. 이 수류는 1초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양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볼게. 이 통이 커요. 이렇게. 이 통이 커. 그러면 이 통이 크면 자, 아까 물의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수압은 똑같아요. 근데 물통이 크니까 물의 양이 많아요. 그걸 이제 물의 양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를. 여기 통과해서 지나간 물의 양을 전기에서는 전하량이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학교에서 전하량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시험 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얘는 안 하고 요 정도에서 끝을 내요. 왜냐면 이거 다 지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끄집어 당겨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요 두 개만 알고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전류는 1초 동안이에요. 동안 지나간 물의 양. 오케이? 이 수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초 동안 지나간 전하량이에요. 를 전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는 물이 콸콸 흐르는지 쫄쫄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이 콸콸 흘러요. 그러면 선생님 물의 양이 많겠네요. 그런데 1초 동안밖에 안 받았어요. 물이 쫄쫄 흘러요. 근데 하루 종일 받았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받은 물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물의 양과 전류의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콸콸 흐른다, 쫄쫄 흐른다는 전류. 그러니까 전자가 1초 동안 많이 간다, 조금 간다가 전류. 그럼 몇 개 갔냐는 전하량. 바로 물의 양 전하량이에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르죠? 물이 콸콸 흐르겠죠? 수압이 낮으면 물이 쫄쫄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클수록 오케이? 전류는 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압은 전위차, 전기의 위치 에너지의 차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 위치, 포텐셜 에너지예요. 정확하게는 위치라는 표현은 이제 안 씁니다.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치, 선생님 이게 위치 에너지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압이 높다는 것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크고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전압이 생기는 거고요. 전압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만 더. 여기다 할까? 자, 전지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대답 좀 해줄래? 전지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전지에 미끈미끈한 데가 이거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때 잘 봐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이게 전류예요. 그 다음에 I로 표기할 거예요. 전류가 I였잖아 아까. 전류 I로 표기할 거예요. I. 단위는 암페어예요. 암페어.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 게 전류예요. 근데 실제로 전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왜 배워? 근데 이렇게 하고 다 배워서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1900년 초에 드디어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전류다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모든 식을 만들어내고 모든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전구도 만들고 등등등등등. 근데 알고 봤더니 전자라는 게 있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어디서 움직여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전자가 움직여요. 표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I로.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알아들었죠?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면 불이 켜지네. 이렇게. 됐나요?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서로 어떻다? 반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전압 이해했고 전류 이해했죠. 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넘어갑니다. 전기 저항이에요. 자, 저항은 왜 생기는 거냐면, 자, 저항한다란 말 뜻이 뭐예요? 내가 가는데 못 가게 막아. 저항을 하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데 못 가게, 안 움직이게 막는 게 저항인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이제 도선이 있다고 쳐봐요. 도선이 있는데 이 안에 이게 도체인 경우는 이제 금속이라고 하면 금속 양 이온이 있어요. 이렇게 구리예요. 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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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E+ 이렇게 금속 양 이온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자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 전자를 뭐라 부른다고? 자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전구예요. 긴 쪽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니? 전자가 나와. 그러니까 전자가 이리 갈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리 갈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전자가 이리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플러스로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거예요. 됐죠? 이때 이 금속 양이온이에요. 이 금속 양이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물체는 이론상으로 영하 273도씨가 되지 않으면 떨고 있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래요. 영하 273도씨가 되지 않으면 떨고 있다고. 떨어요. 그럼 선생님, 이 안에 있는 이 원자나 분자도 떨고 있나요? 네. 내 몸에 있는 원자나 분자도 떨고 있나요? 네. 그 떠는 정도가 온도예요. 우리가 아 뜨거! 하고 느끼는 그 아 뜨거는 많이 떨면 아 뜨거! 예요. 조금 떨면 미지근한데? 안 떨면 차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떨림 그쪽으로 전달되면 난 차갑게 느껴지고 그쪽 떨림이 나한테 오면 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보다 저쪽이 더 많이 떨면 나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내 손이 더 떨고 저쪽이 덜 떨면 내게 그리 전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는 떨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떨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도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오케이? 금속 양이온도 이렇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위아래 좌우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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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있어요.
얘들 이렇게 떨고 있으면 전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요. 퍽퍽 틱톡 탁툭 틱통 땅 틱톡 탁툭 탁탁. 그게 저항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양이온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 충돌이 저항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도가 높으면 이 금속 양이온은 더 떨어요? 덜 떨어요? 더 떨어요. 그러면 전자가 지나가면서 더 충돌이 일어나요? 덜 충돌이 일어나요? 더 충돌이 일어나니까 저항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체는 이 가다가 이렇게 떠는 거라서 이렇게 부닥치면 저항이 생기니까 더 떨면 저항이 더 크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온도를 낮추면 얘가 덜 떠나요? 네.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나요? 네. 그러면 얘가 안 떠는 수도 있나요? 네. 그러면 저항 없이 확 지나갈 수 있나요? 네. 그거 이제 배우게 돼요. 언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 그걸 초전도체라고 해요. 일 학기 중간고사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에 볼 내용이에요. 시험 볼 내용. 알아들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얘가 바로 저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항은 금속 양이온과 충돌 때문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은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넓으면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넓으면 저항이 전자가 도망가기 편해요. 예? 넓으면 아싸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편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짧으면 두 번밖에 충돌 안 하죠. 이러면 전자가 지나가기. 그러니까 짧으면 길이가 작으면 저항이 작고, 오케이? 넓으면 저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보다, 오케이? 이렇게 된 게 이게 더 넓어서 저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으면 저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은 작아요. 말 알아들었나요? 알아듣고 있나요? 오케이? 한 가지만 볼게요. 얘와 얘예요. 길이는 같아요. 그런데 단면적이 얘가 더 크고 단면적이 얘가 더 작아요. 오케이? 저항은 어느 게 더 클까요? 위에 거, 아래 거.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내가 뭐가 틀렸기 때문에 이 선생이 틀려서 지금 대답 안 하신 거라고 판단할게요. 제가 뭘 틀렸나요, 지금? 저 틀렸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어느 게 저항이 더 커요? 선생님, 길이는 같으니까 얘는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길이는 똑같은, 얘가 단면적이 더 크잖아요. 얘 단면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위에 게 저항이 작고 아래 게 저항이 크지 않나요? 내가 뭐 하나 빼먹었어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금속일 때, 같은 물체일 때는 그러겠죠. 그런데 위에 거는 저항이 엄청나게 작은 게 금이거든요. 금. 이쪽 아래 건 금이에요. 금. 위에 건 저항이 좀 커요. 뭘로 할까? 철로 하면 될까? 철이 금보다는 더 저항이 더 크고 은도 저항이 작고 우리 구리도 저항이 작아요. 네? 알루미늄도 저항이 좀 작은 편이고 어쨌든 금속 중에서 저항이 좀 큰 놈. 오케이? 같은 모양으로 해서 저항이 큰 놈이 만약이라면 그러니까 재질이 서로 같다는 지금 가정하 있는 거지. 재질이 얘가 저항이 더 얘는 원래부터 저항이 더 커요. 재질 자체가. 얘는 재질 자체가 금이라서 샹샹샹 잘 지나가요. 그러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저항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정기적 특성이에요. 그게 비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이라는 말은 뭐야? 비저항이 같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저항은 물질의 정기적 특성으로서 오케이?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이제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비저항이 작아요? 금 같은 경우. 금 같은 경우가 비저항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만약 둘 다 금으로 만들었다면 위에 게 저항이 더 작고 아래 게 저항이 더 클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또 얘 면적과 얘 면적이 같아요, 지금. 오케이? 자, 동일하게 또 한 번 할게요. 동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때 위에 게 저항이 더 크고 아래 게 길이가 짧으니까 저항이 더 작아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이 빨릴 거예요. 잘 지나가죠, 저항이 작으니까. 가는데 저항이 크다. 이 말은 막 날 막는다는 거 아니야. 막으면 아씨 가기 힘들잖아. 그죠? 가기 힘들죠? 저항이 작아야 뭐 가기 편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는 것은 가기 힘들다는 뜻이고 저항이 작다는 건 가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크게 돼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옴의 법칙이에요. 이런 걸 다 지금 중학교 때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때 아마 이 비저항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배웠을 거예요, 지금 이거.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죠? 있어요? 기억이 없죠? 대답도 안 해요? 오케이. 자,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를 아예 입이 붙을 정도로 외우셔요. V는 IR,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잘라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외워졌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몇 개를 드릴 거예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모르셔도 돼요. 예, 저항이 일정할 때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왜? 전압이 크면 아까 물이 콸콸콸콸 그런다 그랬어요, 처음에. 수압이 크면 물이 콸콸콸 그러니까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크다는 소리고, 전압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면 이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왜? 저항이 크면. 저항이 크다는 게 뭐야? 앞을 막 가라막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저항이 크다는 것은. 앞을 가라막으면 전류가 콸콸콸 막 지나가기 어렵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전기의 에너지를 들어간 다음에 설명을 몇 개 할 거예요. 자, 봐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물통에 물을 담고 여기에 전기 저항체, 여기 열이 나오는 전열기구라고 칠게요. 열이 나오는 놈을 두고 여기 이렇게 전지를 걸어줬어요. 그런데 전지를 많이 걸어주면 이건 1.5V예요. 1.5V, 3V, 6V 이렇게 전지를 많이 걸어주면 많이 걸어줄수록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이 물의 온도가 많이 잘 올라가더래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전압에 비례해요. 예. 됐죠? 또 하나. 전류가 세면 그건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로 해야 돼요.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세면 여기에 전류를 많이 흐르게 그랬더니 여기에 물의 수온이 많이 올라갔대요. 이 말은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1시간 동안 이걸 작동시킨 경우와 5시간 동안 작동시켰더니 5시간 작동했을 때가 여기에 이 수온이 더 많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받은
에너지는 이 전열기구가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물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열기구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데 그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해요. 됐죠? 자, 전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을 곱한 게 바로 전기 에너지예요. 아까 전압의 단위가 뭐였죠? 볼트였어요. 볼트. 전류의 단위는 뭐였죠? 암페어.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서.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너 선생님. 시간의 단위가 초 말고도 분도 있고 아워도 있고 근데 꼭 초로 넣어야 돼. 예, 꼭 초로 넣어야 돼요. 아워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꼭 초로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줄이에요. 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전력량 볼게요. 전력량.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와 같은 말이에요. 왜 선생님, 그 같은 말인데 왜 똑같은 걸 말을 달리하죠? 전력량은 전기 요금 계산할 때 쓸 거예요. 전력량은. 그런데 전기 요금 계산할 때 초 단위로 계산해봐. 왕 짜증 나겠지? 아우 저기 지금 심심한데 집에서 전기나 켰다 껐다 해야지. 켰다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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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켰다 껐다. 그러면 한자리에서 쫓아와요. 너 시간 전기 요금 계산하기 힘들게 껐다 켰다 켰다 껐다 하고 있으려야지 이렇게. 사실 한자리에서 안 쫓아와요. 오케이? 예. 그래서 아워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만큼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내가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썼대요. 이러면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전기 에너지와 전력량은 공식이 똑같습니다.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게 전기 에너지일 때는 E라고 표기할 거고 전력량이라 할 때는 W로 표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다만 시간의 단위가 전기의 에너지일 때는 세크, 초였는데 얘는 아워예요. 아워. 1시간 단위로 따질 거란 얘기예요. 너 몇 시간 썼니? 전기. 이렇게 따질 거예요. 몇 초 썼니?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됐나요? 그래서 아까는 전기 에너지는 줄이라고 표현했어요. 줄. 맞죠? 근데 이번에는 줄이라고 안 하고 얘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그런데 얘가 아워가 있으니까 얘를 와트 아워, 와트 시라고 읽어요. 와트 시. 오케이? 그래서 WH 이게 VI를 곱한 값이 전력이라서 와트 시라고 할 거예요. 와트 시. 그래서 자 VI가 P라서 P 곱하기 T니까 얘 단위가 와트고 얘 단위가 아워다 보니까 와트에다가 아워를 곱해서 와트 C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와트 C는 전기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단위만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초 단위로 계산했고 전기 에너지는 전력량은 아워 단위로 계산했으니까 1아워는 3600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량에다가 3600을 곱하면 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만큼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와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전력량과 같아요. 그 다음에 전력이에요. 전력. 베레베레베레베레. 자 보세요. 아 강호동은요 1시간에 얼마를 버냐면 10만 원을 번대요. 사실은 훨씬 많이 벌 거예요. 예? 그래서 강호동은 1시간에 10만 원 번대요. 김종택은 1시간에 5만 원 번대요. 누가 일당이 더 많아요?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질문할 때 내가 틀린 질문할 때가 많아요. 일부러. 1시간에 10만 원 강호동은 받고 김종택은 1시간에 5만 원 받으니까 강호동이 당연히 일당이 더 많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그래요, 시간. 같은 시간 일했다는 가정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강호동은 얼마 곱하기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준 만큼 하루 일당이에요. 김종택도 곱하기 시간을 곱해준 만큼 하루 일당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강호동은 3시간이라고 김종택은 10시간이라면 강호동은 30만 원 벌고 김종택은 50만 원 버니까 김종택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졸라 고생은 하겠지만 누구는 3시간이라고 누구는 10시간이라고 짜증 완팍 나겠지만 버는 돈은 내가 더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알아들었죠? 그랬을 때 자, 내가 일을 한 만큼 일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 그리고 이 뒤에 얘가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고요? 얘가. 이걸 일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일률. 아,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예요.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일당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데 게을러요. 아우, 난 하기 싫어, 안 할래. 이러면 일당은 작아요. 일도 잘하고 많이 열심히 해야 일당도 많은 거예요. 그걸 이걸 일률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1시간에 누가 더 일을 더 잘해요? 강호동이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게 일률이에요. 전기에서는 자, 일의 단위가 뭐였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일의 단위가 뭐예요? 오케이? 일의 단위가 줄이었어요. 줄. 똑같아요. 에너지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줄이에요. 일의 단위가 뭐예요? 줄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같은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에너지가 뭐예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은 그걸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이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일의 단위는 줄이에요.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로 일을 한다. 그러면 전기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전기의 에너지. 단위는 줄이에요. 전기에서는 이 인류를 전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전력이에요. P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된 거에 대해서. 알아들었죠? 오케이? 선생님, 일상생활에 전력은 어디에 쓰이나요? 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 어느 게 전기요금 더 나와요? 잘 들어요. 내가 하는 말에 항상 틀린 질문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 어느 게 전기요금 더 나와요? 몰라요죠? 왜 답이 몰라요야? 쓰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거죠? 맞죠? 네? 같은 시간 쓰면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요? 에어컨. 맞죠? 근데 1년을 놓고 보면 에어컨은 여름 한철 쓰고 말지 않나요? 보통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7월 한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써요. 그것도 밤에는 거의 안 쓰고, 그죠? 낮에 많이 더울 때만 써요. 이런 경우는 전기요금이 1년 동안 환산한 전기요금이 냉장고보다 더 작을 거예요. 냉장고는 하루 종일 24시간 1년 내내 켜놓잖아요. 안 꺼놓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예. 이때 그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은 에어컨의 전력이 더 큰 거예요. 다만 시간을 덜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기 요금 전력량이라 그랬죠. 전기 에너지가 전력량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력량이 작은 거예요. 이해했니? 다시 설명합니다. 냉장고는 전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시간을 365일 곱하기 24시간을 쓰잖아요. 맞죠? 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전력량이 커서 전기요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에어컨 저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no. 전력이 큰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쓰는 거에 따라 달라요. 같은 시간 썼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있어요. 히터인데, 따뜻한 히터인데, 딱 갖다 오, 졸라 따뜻해. 와, 이 히터 정말 세다. 막 이거 와. 히터가 찌질해. 야, 이거 킨 거야? 이거 킨 거야? 안 킨 거야? 막 이런 히터가 있어요. 확 지금 막 열 많이 나오는 건 전력이 큰 거고요. 열 조금 나오는 건 전력이 작은 거고요. 밝기예요. 전구에서 따지면. 그 효율이 똑같다면 밝기예요. 전력이 크면 오케이? 어떻게 돼요? 더 밝은 전구고요. 전력이 작으면 더 어두운 전구예요. 더 어두운 전구가 전기요금 무조건 많이 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두운 전구도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밝은 전구 어떻게 돼요? 조금 키면 전기요금 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시간당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전력이에요. 일에서는 일률이었고 전기에서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전력은 전기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라고. 는 아까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VIT였어요. 시간은 T잖아요. 약분하면 VI죠. VI. 그래서 전력 P는 단위가 와트고요. VI예요. 오케이? 얘 단위는 볼트, 얘 단위는 암페예요. 알아들었나요? 잊지 마셔야 돼요.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오케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후로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면 전력 형태로 보내는 거예요. 1시간에 얼마씩, 1초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쓰느냐 안 쓰느냐는 우리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력이란 단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력이란 말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값이고 전 앞에다가 전류를 곱해진 게 전력이라는 거 꼭꼭 잊지 마시고 단위는 와트예요. 안 까먹겠지?